자, 다음 수업 시작합니다. 13차 시 21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려의 초반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초반부 외교 정책을 보기 전에 당시 고려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 중국은 노래 잘하는 나라, 송나라가 있었죠. 어, 항상 중국은 최고 강대국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얘네랑은 친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란족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예전에 고려의 일부 주민이었던 바레애들이 고려로 들어왔었는데, 바레가 여기 위에 있었을 때 거란이 멸망시켰고, 그리고 이 바레애들이 고려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란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여진족도 원래는 바레의 주민들이었던 말갈족들이 이름을 이때 바꾼 겁니다. 말갈족들이 이때 이름을 바꿨었고, 바레인들하고 같은 바레 국가 사람들이었었는데, 바레는 고려인들이랑 말갈인,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레와 고구려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바레가 멸망당한 후부터는 여기 그냥 부족 생활을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는 그런 애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위에 이쪽은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말을 잘 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얘네 전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거란족이나 여진족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특히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 이름 자체가 고려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진족이랑도 충돌이 일어났었고, 거란족이랑도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을 보면은 여기 일단 북진 정책이 제일 기본입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북진을 추진했었죠. 항상 고구려 계승 의식에 따라서 고구려의 옛날 수도였던 서경도 중시했었고, 그래서 태조왕건 때는 청천관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며, 거란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고, 여진족하고도 막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 그에 비해서 송나라하고는 친송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문화제도 받고, 우리가 이제 걔네들 정치제도도 받아들이고 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고려가 강대국인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계속 북쪽으로 야금야금 올라와서 거란족의 영토를 빼앗으니까는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총 3번 쳐들어옵니다. 1, 2, 3차 침입이고, 이 거란족은 이제 이때 당시 나라 이름이 요라고 하죠. 요. 여기 이쪽 지방에 요라는 강이 흐릅니다. 네,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요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를 요동, 그 다음에 여기를 요서라고 했었죠. 요서. 그래서 거란족은 요 강 주변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 이름 자체가 요입니다. 요. 그래서 거란족이 3번이나 쳐들어오는데, 첫 번째 다 쳐들어오는 이유는 친송 복진 정책 때문이야. 왜 니네 자꾸 우리나라 영토 위로 쳐들어오냐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건 얘네가 이제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킨 건데, 처음 쳐들어왔을 때가 제일 쌀벌했었습니다. 얘네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시 거란 장군이었던 소손영이라고 하는 요놈이 뭐라고 했냐면, 야, 씨, 우리 80만 명 데리고 왔어. 니네 다 뒤졌어. 고려 딱 기다려. 내는 우리 가고 있다 하고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왕이랑 신하들 와가지고 다시 무릎 꿇고 있어. 우리 지금 갈 테니까 니네 다 죽었어. 기다리고 있어. 니네 맨날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맨날 송나라만 친하게 지냈지? 라고 해서 80만 명을 보냈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려의 이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막 패닉에 빠진 거야. 80만 명이면은 우리 못 막어. 당시 고려의 군대가 뭐 많아봤자 10만 명, 20만 명 됐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대부분 신하들이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왕한테 막 건의하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집니다. 우리가 우리 평양 영토 좀 떼주고서 서경 영토를 좀 떼주고서 항복합시다 라고 왕한테 건의를 하고, 어떤 신하들은 뭐 쌀을 버리고서 도망가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행복하자, 왕께서 전하께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던 그런 지경이었었는데, 이때 당시 장군이었던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쟤네 저거 뻥입니다
어떻게 80만 명이 있어요? 쟤네는 거란족이 당시에 막 엄청나게 이제 강한 나라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송나라도 100만 명을 모으기가 어렵구만. 50만 명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얘네가 어떻게 80만 명이냐? 저거 공갈이다, 공갈. 저거 뻥이에요, 전하. 뻥입니다, 폐암. 적의 숫자만 믿고서 땅을 떼주면 안 됩니다. 라고 서희가 왕한테 건의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걔네들의 동태를 살피고서 협상을 좀 해보고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거란의 적진에 홀로 갑니다. 홀로. 여기 서희입니다. 여기 거란의 적진에 홀로 가고 소손령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맨 처음에 갔을 때 소손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무릎 꿇고 소손령한테 절해 라고 거란 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원래 외교관들끼리는 서로 대등한 관계이고, 뭐 여기 앞에 차라리 그쪽 거란의 왕이 앉아 있으면은 뭐 절을 할 수는 있겠는데, 왕도 아닌 장군, 대등한 장군이랑 얘네 둘이 서로 장군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둘이 대등한데 뭔 절을 하라고 지랄이야. 그래서 서희가 열받아가지고 나가버려요. 처음에 가자마자 일단은 협상을 안 해. 협상 안 하고서 며칠을 자기 여기 거란족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똥줄이 타고 있었던 것은 소손령입니다. 왜냐면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얘네가 당시 한 군대가 한 10만 명 데리고 온 것 같아. 80만 명 뻥이었고 한 10만 명 정도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남의 나라 와서 계속 먹을 것도 이제 없으니까는 남의 나라 왔으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전쟁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서희가 그걸 간파를 한 거죠. 서희가 그걸 간파를 하고서 뭔 절을 하라고 그래. 나 니네랑 협상 안 해. 네 협상할 마음 생기면 그때 와. 예의 갖추고 와, 이 자식들아. 라고 해서 거란족이 마련해준 숙소 안에 한 3일인가를 가만히 있으니까는 소손령이 결국은 찾아와요.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첫날에는 잘못했어. 니네한테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네. 라고 해서 다시 협상하자 해서 결국은 협상을 합니다. 서희랑 소손령이랑 협상을 하는데 이때 서희는 이 거란의 의도를 명백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이 맨 처음에 편지 보낼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니네 80만 명 보냈어. 80만 명 가고 있어. 기다려. 니네 왜 자꾸 송나라하고만 교류하려고 그래? 우리하고는 안 하고. 라고 하고서 계속 뭐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냐면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은, 왜 송하고만 교류하고 우리랑은 교류 안 해? 그러니까 서희가 보기에는 이 편지가 우리를 죽이겠다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자기들이랑 교류하자는 그런 편지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교류하러 온 거 아닐까라고 해서 협상을 하면서 얘네의 의도를 간파해가지고 서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죠. 이때 당시 협상의 내용인데 소선영이 일단 얘기를 합니다. 야, 고려는 신라 땅에서 나온 나라 아니냐? 그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왜 자꾸 니네 위로 올라와, 고려? 라고 하니까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는 나라 이름 자체가 고려의 바보야. 우리는 고구려의 계승 국가인 고려란 말이야. 고려의 후손이란 뜻에서. 근데 뭔 얼어 죽을 우리가 신라에서 나온 나라라고 그래? 라고 하니까 서희가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맞네? 할 말이 없는 거야, 얘가. 그러네. 나라 이름이 고려네. 할 말이 없네, 내가. 그리고서 서희가 소손령이 그래가지고 딴 말을 꺼내요. 이제 본론을 꺼냅니다. 근데 그대들은 왜 가까이 있는 우리는 외면하고 송나라하고만 사귀는가? 그 당시 고려도 나름 아시아에서는 좀 잘 나가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고려하고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맨날 고려는 얘기 송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자기들하고 교류를 안 하니까는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교류하고 싶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송나라하고만 사귀고 우리랑 교류 안 하냐? 라고 하니까는 서희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그거는 여진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네랑 교류하기가 편치 않기 때문이야.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진족이 위에 막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가 좀 위험하니까는 너네랑 교류를 못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거란 니네가 군대 많잖아. 그러니까는 얘네 여진족 좀 우리한테 치워줘. 얘네 좀 치워줘라고 해가지고 소순영이 치워주면 교류할 거야? 라고 해서 그러지, 교류해야지 라고 해서 여진족을 내쫓고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든다면 어찌 그들과 교류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소손령이 신나가지고 여진족들을 하고 막 내쫓고 그래서 결국은 여진족을 여기 위로 조금 몰아내고 고려한테 이쪽 영토를 주고서 교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거란족과 고려가 교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얻은 이 6개의 주, 이거를 압록강 동쪽의 6개의 주라고 해서 강동육주라고 합니다. 강동육주. 그러니까 서희가
단판, 그러니까 말로만 해가지고 이 영토를 차지한 겁니다. 최고의 성과죠. 내가 항상 이제 역사 수업 시간 때는 싸우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최고의 이득이라고 그랬었죠. 완전 이득. 그게 이제 서희가 했던 겁니다. 옛날에 왕건도 말로서만 다른 나라들한테 잘 해줘가지고 결국은 삼국 통일을 했었고, 서희도 마찬가지로 말을 통해서만 강동 육주를 차지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해서 광동 육주를 차지를 했는데, 그래서 교류를 이제 거란족이랑 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송나라하고의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나라한테 몰래 편지 보내가지고, 야, 씨, 송나라하고 우리가 교류하고 싶은데 지금 거란족 애들이 자꾸 태클 걸어가지고 니네한테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미안하다라고 고려가 송나라한테는 항상 편지를 몰래 보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걸 거란이 눈치를 챘는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2차 침입입니다. 2차 침입. 2차 침입 때 뭐라고 하면서 쳐들어오냐면은 강조라고 하는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전에 거란하고 친했던 왕인 목종을 몰아내고 현종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거란하고 친했던 목종이라는 우리나라 고려 왕을 강조가 반란을 일으키고서 몰아내고서 현종을 왕위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랑 친한 그 목종을 몰아내고 얘 부당하게 현종을 왕위로 올렸냐라고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쳐들어왔던 구실은 그런데 아무래도 얘네랑 친하게 지내고 거란이랑 교류하는데도 좀 뜨뜻미지근하게 고려가 교류를 해가지고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경까지 함락이 됩니다. 수도까지 함락이 되고 왕은 요 밑에까지 피난 갑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를 보면은 요 파란색이 2차 침입 했을 때인데 여기 개경까지 뚫려요. 수도까지 뚫리고서 왕은 훨씬 더 밑으로 도망갑니다. 훨씬 더 밑으로 피난까지 가가지고, 이때도 고려가 진짜로 망할 뻔했는데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을 해서 이런저런 전술로 격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쳐들어오는데, 이때 현종한테 야, 니네 진짜로 우리 거란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 있으면은 왕이 인사 한번 하러 여기 거란한테 와라. 이쪽으로 와라. 왕이 인사한테 한번 와라. 이걸 입조라고 해. 입조. 현종한테 거란에 직접 와가지고 성의 표시 한번 해 라고 하니까는 고려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강동육주도 내놔 라고 했는데 고려가 거부해서 결국은 다시 쳐들어가는데, 이때 귀주대첩이 일어나죠. 귀주대첩 유명하죠.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귀주에서 크게 격파하는 귀주대첩이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거란은 더 이상 고려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고려는 그 이후에도 거란족이나 다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쌓은 천리장성이죠. 옛날에 고구려 때도 있었습니다. 고구려 때도 천리장성을 쌓고, 그 다음에 개성에는 나성이라는 외부 성벽을 이중으로 쌓습니다. 이중으로. 원래 내부성이 있었는데 외부성인 나성이라는 걸 다시 하나 더 쌓아서 이중성을 만듭니다. 개경을.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거란이 더 이상 고려한테 쳐들어오지 못해서 송, 고려, 거란, 여진이 당분간은 전쟁이 없는 세력 균형의 시대가 100년간, 즉 평화가 유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고려가 좀 안정이 되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좀 안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 안에는 좀 잘 사는 귀족인 문벌 귀족이라는 게 좀 이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고려의 귀족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쯤에 거란은 조금씩 이제 고려랑 전쟁하고 송나라랑도 전쟁했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는 좀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 옆에 있었던 여진족이 힘이 세지죠. 여진족은 점점, 당시 원래 발해 주민이었지만 발해가 망하고 나서 여기 위에서 부족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고려한테 치이고 거란한테 치이고 그러던 나라, 조그만 부족 나라였어. 나라도 아니었어. 그냥 부족들이었었는데 1100년도 초부터 부족이 하나씩 통일이 됩니다. 특히 여기 완안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여진족, 여러 부족 중에서 완안부라고 하는 부족이 여진족 전체를 다 통일하고 나서 거란도 먹고, 그 다음에 고려도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초원,
풀만 있는 곳이야. 풀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얘네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얻다 보니까는 약간 항상 물자가 부족한 지역이었었어. 그래서 고려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물자를 챙겨가는 그런 침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이 윤관이라고 하는 고려의 관리가 특별부대를 조직합니다. 이걸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별무반. 얘네 여진족도 말을 잘 타면서 전투력이 센 애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요 윤관이라고 하는 윤관 장군이 특별부대인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별무반을 보면은 여기 말을 타는 부대, 이거는 이제 그 여진족의 말 타는 부대를 대항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신보군, 이거는 그냥 보병이고, 그다음에 항마군은 말 그대로 여진족의 말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부대를 항마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특별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특별부대,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죠. 여기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가지고 실제로 혼내주고 와요. 혼내주고 오고, 이 지역에 여진족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성을 설치를 합니다. 이 성을 9개의 성이었기 때문에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동북구성이라고 하고, 동북구성은 여기 있었는지 세 가지 썰이 있는데, 두만강, 길주, 함흥평화 요 셋 중에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옛날 이제 1000년 전이기 때문에 잘 정확히는 모르고, 어쨌든 여진족을 여기 있는 애들 내쫓고서 요 주변에 9개의 성을 쌓았는데 여진족이 그 뒤로도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1년 만에 반환하기는 합니다. 1년 만에 반환합니다. 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1년 만에 반환했는데, 그 직후부터 여진족이 엄청나게 커져서 나라가 완전히 커져가지고 거란족 완전히 여기 있던 거 멸망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의 반까지 먹어요. 얘네가 중국의 영토를 반이나 먹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얘네가 엄청나게 넓어진 다음에 금나라야 얘네 여진족이. 그리고 나서 고려한테, 야 고려, 니네 옛날에 우리 무시하고 그랬었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니네의 임금 국가가 될 테니까 니네가 신하해 라고 하는 4대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4대 관계, 군신 관계입니다. 군신 관계.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니네가 신하해, 우리가 임금할 거야 라고 하는 4대 관계를 요구를 해서 당시 고려 내부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이자겸이라고 하는 그 귀족이 전쟁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국은 4대 정책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는 금나라를 임금 국가로 모시는 신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북진 정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원래 고려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의 기조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구려 영토를 빼앗아 오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금나라를 임금 국가로 모시는 신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부터는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고려의 영토가 요 청천강 주변으로 청천강 주변으로 이제 한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몇 분? 18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공부하세요.